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김동현입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하락 반전하며 현재 202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주고 있지만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전환된 모습인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하락 전환하며 현재 56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알아보는 이슈인 시간입니다. 먼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윤 대표가 뽑은 오늘 현 시장 키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기 내각이 구성되어 경기 부양 기대감이 확산된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와 유동성 모멘텀을 끝으로 투트랙 전략이 요효하다고 꼽아주셨는데요.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박 대통령의 2기 내각이 구성되어 경기 부양 기대감이 확산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말 그대로 2기 내각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감 그 부분이 시장 중심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2기 내각 그동안 얘기들도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경기 부양 흘러갈 것이냐라는 부분들 기대도 많았고 말도 많았는데 일단 방향성이 전체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시장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두 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산 가치가 재부각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내 리레이팅 과정으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주가의 레벨업 가능성을 지금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부분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내수 진작이 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공장의 어떤 가동률랄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그대로 제조업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전체적인 경기 민감 조선주도 그렇고요. 건설주도 그렇고 화학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일단 미국 쪽에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 일단은 그리 부정적이지도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기업들의 어닝 쇼크는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대감만에 의한 미국 주식의 주가 상승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현실화 과정으로 기업 실적으로 그대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 안도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안도감은 결국은 미국 시장의 상승뿐만 아니라 위험자산 선호도를 증가시키면서 이머징 국가로의 자금, 유동성의 유입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기와 유동성 모멘텀을 꼽아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경기와 유동성 모멘텀 이분 말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 시장 내 이미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아시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8월 금통위 금리 인하 가능성에 굉장히 시장 내에 어떤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미 채권 시장은 반응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유동성의 증가 부분 꼭 염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의 증가가 무차별적인 유동성의 증가냐 하면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적
실적과 유동성의 증가 부분, 이게 같은 교집합이 만들어지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그런 집합군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어떤 그 기저효과, 실적 시즌에 있어서 그 기저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 건설업종에 지금 현재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오랜만에 지금 중공업, 뭐 조선주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쪽 역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저효과와 맞물리게 되면서 어떤 그 실적의 2분기 실적은 아니더라도 3분기, 4분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쪽에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유동성과 실적 같이 맞물리는 교집합 부분에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전체적인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려봅니다. 일단 리레이팅 과정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수 성장과 관련된 경기 민감업종 분명히 버려서는 안 될 포트에 꼭 담아가야만 하는 그런 주식일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투트랙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시죠. 네, 앞서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그대로 정리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투트랙, 말 그대로 고성장주는 고성장주 그대로, 그리고 안정성장주는 안정성장주 그대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무게중심을 가지고 이제 들고 가는, 한쪽으로만 쏠리는 그런 전략은 조금은 좀 어떤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 투트랙을 꼭 같이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장주, 물론 오늘은 다소간 좀 주춤합니다만은 시장의 중심점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2기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초창기 시절 다시 한번 되돌리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박근혜 정부의 그 경제 슬로건 자체는 창조 경제가 되겠습니다. 창조 경제와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고성장주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클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컨텐츠랄지 아니면 IT랄지, IT 서비스랄지 계속해서 관심 영역군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큰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이런 그 컨텐츠와 관련된 이제 고성장주 그리고 안정성장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절한 어떤 그 5대5랄지 6대4랄지 이런 비중을 가지고 계속해서 적절하게 조금씩 비중 조절만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해서 보이겠고요.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전략은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좀 안 된다라는 것, 철저하게 투트랙 전략을 좀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정리를 큰 그림에서 오늘장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실적 시즌 진행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업종,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은 턴어라운드 업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최근에 시장 내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건설업종이 그 대표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정책적인 수혜 업종, 분명히 2기 내각의 출범과 함께 정책 수혜주 생각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크게 높아지고 있고요. 이 배당의 증가 부분은 오히려 세수의 확대 부분,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의 확대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게는 투자 확대 또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비 촉진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하시면 배당 관련주들도 역시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 배당과 관련된 은행주 그리고 자산주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와 관련 부분 꼭 손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성장주가 이 대표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IT와 IT 서비스, 컨텐츠 업종, 특히나 IT 관련해서는요,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투자를 지금 유발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부품이나 이런 쪽보다는 장비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부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세 가지 전략, 턴어라운드 업종과 정책 수혜 업종, 창조 경제 업종에 집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23원 30전으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최근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10전이 하락한 1023원 3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22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시장은 환율이 반등하면서 이 시각 현재는 102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위험 선호도 상승에 우호적인 결과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만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택 관련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한 점이 원화를 포함하는 아시아 위험 통화들과 상품 통화들이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개장 이후에는 호주의 2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면서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 역시 원화가 강세를 지속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계속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될까요? 네, 향후 달러원의 전망과 관련해서 주목할 변수는 어제 저녁 유로 달러가 급락했다는 것인데요. 유로화를 급하게 매도할 만한 경제 지표나 이벤트는 없었고요. 다만 투기 세력들이 유로 달러의 급락세를 유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로 달러는 어제 저녁 미 경제 지표의 발표와 함께 1.3456달러까지 하락한 후에 소폭 반등하고 있는데요. 어제 유로 달러의 급락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지난 2012년 7월 이후부터 유지되어 오던 유로 달러의 상승 추세선이 하향 돌파됨으로써 향후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완화되고 미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등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타난 유로 달러의 급락이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로화 약세는 유로화를 팔고 아시아 위험 통화에 투자하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국내 증시의 상승과 달러원의 하락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러원의 하락 속도는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만 위험 자산 시장과 위험 통화 사이의 상관관계가 되살아나면서 달러원은 멀지 않은 시점에 1010원대 다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을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요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의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 주실까요? 예, 일단 최근에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제 지수도 한 단계 레벨업 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종목이 바뀐다는 얘기를 좀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어느 쪽에서 바뀌는지 좀 몰랐었던 것 같은데, 몇 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이오 하면은 좀 알고 있는 게 셀트리온이니, 젠백스니, 시젠이니 이런 종목들, 메디포스트 이런 것들이었는데, 최근에 그런 종목들은 조용한 가운데서 새로운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짧게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좀 시장에서 좀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게 크리스탈 같은 종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크로젠이 어제부터 갑자기 기습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좀 변화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DNA 링크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그 상승폭이 좀 견조하게 좀 상승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이백 같은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나이백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좀 꽤 올라왔는데, 사실은 크리스탈이나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바이오를 좀 아시는 분들은 웬만큼 좀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DNA 랭크나 나이백 정도까지 아실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이제 바이오 종목이냐, 아니면 관련 종목이냐라는 걸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을 건데,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은 좀 변화돼 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좀 특징적으로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I 컴포넌트 같은 게 장중에 이제 상승폭을 거의 이제 상당히 올렸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I 컴포넌트는 대표적인 플렉시블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아바텍 같은 경우는 사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지금 바닥에서 거의 더블 정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갑자기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활발해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전에 좋았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태가 아니고 새로운 종목들이 지금 변화되면서 2세대 종목군이 형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지만 이 시장은 건전하게 상승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주지시켜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철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감지를 하셔야지만이 이번 상승에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를 또 동부하이텍을 꼽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동부하이텍은 이제 한번 동부그룹 문제 나왔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마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인수 관련 쪽에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할 거다. 그래서, 밀릴 때 쫓아가지 마시고 하락 저지됐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건 이제 인수자 참여, 세 곳이 참여한다 하면서 아마도 이제 인수에 관련한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사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결정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IA,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CNS 테크놀로지라고 해갖고 상장 폐지가 된 종목이 하나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하고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쪽에다 투자를 하면서, 자동차 관련 쪽의 반도체 쪽을 연구 개발하려고 했던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IA가 아마도 현대차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그 회사를 인수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냐면, 얘네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라고 보면 되고요. IA가 예전 CNS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팹립스 업체입니다. 그럼 팹립스하고 파운드리가 합쳐진 상태에서 자동차 반도체 쪽이 형성된다면 분명한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외에 한엔 컴퍼니하고 에스크 베리타스라는 쪽에서 지금 이제 인수에 관련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동부그룹 쪽에서 사실 주력 기업 중에 하나였던 것이 이제 동부 하이텍이고요. 사실 동부 쪽에서 가장 내놓기 싫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서 자체적인 생존 능력을 가진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업체들을 인수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게 주가가 이제 들쑥날쑥하기는 하겠다라고 보지만, 결국 인수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그리고 좋은 업체가 인수를 한다고 한다면, 동부 하이텍에 대한 주가는 분명히 재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쪽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꾸준히 최근에서 LED 관련주들 소개해 주신 이후로 좋은 흐름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어차피 이제 종목은 계속 바뀐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종목에서 또 LED 관련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LED 관련 종목을 계속적으로 이제 주시시켜 드리는 부분은 이제 기간 조정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짧은 조정 파동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추세는 상승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기간 조정 마무리 국면에서 저는 역시도 2세대 상승 종목 중에 LED 업황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종목 묶음이 나타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LED 관련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LED 업황,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제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이제 LED 업황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를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는 확장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원리에 있어서도 분명히 수요 초과 현상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LED 업황에 대해서는 2015년도까지는 굉장한 호황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호황의 중심축에는 결국 어느 쪽에 있냐? 계속 LED를 말씀드렸을 때 IT 종목군이 있고요, 조명 종목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 정도 되면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역시 LED 쪽은 어느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조명 중심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은 아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누멘스가 빵 치고 나가면 누멘스를 따라 붙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장 분위기를 좀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이 상승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 주는 것은 서울 반도체가 결정을 하고요. 서울 반도체가 결정이 되게 되면 소형주들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누멘스는 IT 종목군의 대표 종목이죠. 그러니까 LED 쪽에서. 근데 누멘스가 최근에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명 관련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 정도를 넘어갈 거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부터 좀 변화가 됐고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조명 관련 종목이고, 전체적인 조명 비중이 아마도 올해 기준으로 55%를 넘었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저평가 영역은 아니지만 2015년도를 보면은 어느 정도 적정 주가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항상 성장주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냐면 고퍼에 투자를 해서
저가에 파는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고포인 상태에서 시장이 늘어나서 실적이 따라붙었을 때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면서 저포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성장주의 전형적인 매력입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는 고포에서 저포에 파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그러한 어떤 기간 조정들을 거의 마무리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서울반도체 역시도 매력적인 구간에 이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수익률 게임은 소형주 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반도체는 방향성만 좀 제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쪽에서 이제 LED 쪽을 투자를 한다면 조명 관련 쪽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LED 관련한 소재 쪽에 집중하시는 것이 투자의 방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2차전지 관련주 삼성 SDI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두산의 연료전지 쪽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연료전지하고 2차전지의 가장 큰 차이는 2차전지는 뭐냐면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저장하는 거죠. 근데 연료전지라는 것은 뭐냐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두산에서 요번에 미국의 그 CEP 이걸 이제 3,240만 불 그리고 한국의 FCP 그 퓨어셀 파워라고 하는 데인데 이거를 458억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연료전지는 어느 쪽으로 보시면 맞냐면 지금 수송용이나 휴대용 쪽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건물에 관련된 쪽, 그래서 뭐 주택용이나 건축용 쪽으로 사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연료전지 시장 규모도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규모는 한 2조 원 정도대. 근데 주택은 한 9천억, 그리고 규제용은 한 5천억, 건물은 3천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에 좀 몰려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휴대용이나 수송용은 거의 1,000억 정도 시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연료전지 쪽에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판이 좀 어떻게 결정되는 것 같냐면 수송용으로는 그 2차 전지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의 가열용으로는 연료전지 쪽으로 지금 가는 걸로 지금 거의 가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거고요. 절대 강자가 지금 이제 포스코였는데 포스코하고 두산이 양대축으로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미국의 CEP 같은 경우는 그 PAFC, 그러니까 인산용 연료전지, 그리고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그리고 PMFC, 고체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상당히 어려운 개념들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그 FCP 같은 경우는 기술은 인정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해외 판로를 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 때문에 아마 두산과의 적절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은데, 한국의 FCP 같은 경우는 사실 연료전지가 거의 시작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매출 170억 정도에 영업이익 37억, 상당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EP 그리고 FCP 그리고 두산에너지하고의 세 회사의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CEP 같은 경우는 미국의 CEP가 국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FCP의 국내 판로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산의 영업망을 통해서 국내의 판로를 확실하게 개척하면서 시장을 점점 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FCP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CEP의 미국 시장, 그리고 두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 세계 판로를 뚫으면서 어쨌든 간에 두산이 연료전지 쪽에서 또 하나의 엄청난 먹거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당장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커지게 되면 상당한 어떤 효과들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는 한 번 정도는 연료전지 시장이 뭔지를 한 번쯤은 설명드리려고 정리를 해갖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매일 2시 20분은 그날 당일의 특징주를 찾아서 여러분께 이 특징주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등 삼성중업, 2등 현대중공업이 오늘 뻥 하고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야, 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나 안 가지고 있는데 사셔야 됩니다. 네,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매수 타임 또 집어 드릴게요. 그때는 꼭 사보세요. 굉장히 지금 최바닥을 찍고 강력한 유럽계 자금의 랠리,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시장도 어때요? 분위기 상당하죠? 그러니까 계속 뭐 2050이다 60이다 이런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강력한 랠리, 제가 찬바람 불 때까지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서머랠리, 에이 또 서머랠리야 라고 했는데 제가 서머랠리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안 믿으십니까?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이번 장 앞으로의 특징주뿐만이 아니라 제가 방송 나오는 금요일날 7시 9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추천 종목 그때 나가잖아요. 그 추천 종목 가지고 수익 많이 내셔야 되겠죠. 여튼요, 오늘의 특징주는요, KG 모빌리언스 가져와 봤습니다. KG 모빌리언스.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더니만요, 지금은 상승폭이 더 커졌어요. 무려 6% 가까운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7,050원까지 아주 강력한 강세가 나오는데, 이 종목 한번 짚어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러한 오늘 강세가 나오고 있느냐? 일단요, 지금 전년 대비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쇼핑 시장이 133% 성장했습니다. 4조 정도의 시장이 10조대로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서의 최대 수혜주는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니까, 쇼핑몰도 수익을 많이 내겠지만 어느 쇼핑몰이든지 결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바일 이런 결제 관련 주들이 대거 이익을 얻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결제 대행 1위죠. KG 모빌리언스가 가장 최대 성장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내용이 오늘의 상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좀 양호해지고 있는 7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소급 동향 보면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12,000원대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는데요. 이 동안에 외국인하고 연기금 계속해서 매도했어요. 쭉 매도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5월부터는요,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5월부터는 순매수가 전환이 되었고, 재밌는 사실은요, 작년 10월부터 증권사와 투시는 지속적인 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의 상태는요, 수급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는요,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안 좋은 상황에도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어떤 게 있냐면, 파는 사람이 많고 사는 사람이 적어도 올라간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 높은 가격이라도 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핵심 포인트 좀 짚어볼게요. 일단요, 알리바바, 중국의 최대 쇼핑 기업이죠. 알리바바가 내년에 8월 달에요, 미국에 이제 상장이 되죠. 상장이 되면 이러한 쇼핑 관련 기업들 뿐만 아니라 결제 업체들까지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재평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알리바바 상장하면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그때 조심해야 될 것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2007년에요, 에너지의 그때 붐이었지 않습니까? 에너지 붐이었을 때 중국의 이 국영 석유회사, 그렇죠? 이 석유회사가 미국에 상장되는 순간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찍자마자 그 길로 그냥 쭉쭉쭉쭉쭉 떨어졌거든요. 이 알리바바도 너무 좋은 때 지금 상장이 되는데 어찌 될지 궁금하네요. 여튼요, 그 안에서 이 결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가 재평가는 분명히 나타날 건데, 그 속에서 이
KG 모빌리언스도 어떻게 인정받느냐, 글로벌 기업 대비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이 부분도 꽤 관심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호재는요, 국내 휴대폰 소액 결제액이 상향 조정됐죠. 이 부분은 역시 전반적인 캐파가 늘어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반면 하나의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카카오톡에서 뭘 시작했습니까? 예,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뱅크 월렛 카카오인데. 근데 조금요, 여기에 대한 우려를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궁극적으로 뭐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이 카카오, 다음 카카오죠. 다음 카카오가 분명히 잠식을 해 나갈 겁니다. 근데요, 둘이가 조금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다음 카카오는요, 선결제 방식이에요. 충전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또 결국 뭐냐면 이 결제를 시스템을 어디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충전하려면 뭔가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충전할 때 어떤 걸 써야 되느냐? KG 이니시스를 써요. 그다음에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결국 보면 KG 모빌리언스가 가져가는 지게 될 리스크는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도 자회사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잘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택배 회사죠. 옐로캡. 이 옐로캡의 택배 전반적인 안정감이 좀 살아나야지 전체적인 좀 안정감이 있을 건데, 이 자회사 옐로캡의 손실 부분이 좀 아쉽네요. 여기에서 실적 개선이, 택배 요금도 인상된다고 그러고요. 그죠? 이 부분이 좀 충족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일단 지금 3분기에 아주 깜짝 놀랄만한, 매출과 이익이 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홈쇼핑 2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쿠팡 이런 소셜 커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에 거래 대행 서비스를 실시를 합니다. 이제 신규적으로 상당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3분기 기대치가 사실은요, 제일 커요. 2분기에는요, 자, 매출액이 344억 정도 기대가 되는데, 이는요, 전년 동기 대비 23% 정도의, 증가된, 양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0억 정도 기대가 됩니다.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9% 이상의 증가된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작년 대비 올해도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나 매출액이 20%대 성장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3분기까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일단 크게 우려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없다면 현 시점 이 실적의 정당한 주가가 평가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밸류밴드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실적 가치와 그리고 시장 가치상 현 시점의 적정 주가는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A 지점입니다. A 네모 박스 쳐놓은 지점인데 14,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14,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인데, 2분기 컨센서스가 지금 전년 대비 매출액 23%, 영업이익 19% 증가니까 이 정도만 충족을 할 경우에는요, 일단 B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3분기 기대치가 B포인트가 한 18,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18,000원까지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봐야 될 것이고, 18,000원에서 3분기 홈쇼핑과 그리고 소셜커머스 거래 대행 서비스에 대한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아지는 모습이 드러난다면 4분기 내에는요, 저 C포인트까지도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21,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따라갈 것인가? 저 그림 보시면은요, 지금 17,050원이니까 18,000원이 바로 B포인트잖아요. 저게 뭐냐면 2분기 실적을 충족했을 때의 적정 주가란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잠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거의 여기 부분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기준 가격이 한 18,000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7,000원에 사가 18,000원에는 별로 매력이 없죠. 그래서 지금 단기 추격 매수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8월 달 정도 되면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요. 2분기 실적은 이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앞에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는 가고, 3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적정한 주가 공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15,000원
10,000원대나 16,000원 이하에서 15,000원 근방에 한 번 더 지수 공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라면 그게 뭐냐면 적정주가선이거든요. 적정주가선에서 마주치게 되면 그때 한번 공략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해 드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차적으로 18,000원 정도의 단기 저항이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장기적으로 나는 21,000원까지 가져가 보겠다. 이거는요,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다만, 18,000원대에서는 일정 부분 저항이 좀 강할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고요.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 넘기시고요. 다음 달에 앞에 1호자 붙을 때, 그때 한번 사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민 멘토입니다. 시장이 결국에는 현재 마이너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요, 약보합권의 움직임이죠. 0.09% 하락하면서요, 2027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0.11% 하락하면서 564포인트 초반대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지수가 갈팡질팡할까요? 실적, 종목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 보니까, 은행주들과, 그 다음에 화학주, 그리고 조선주,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이 종목들 뭐죠? 경기 민감주들이잖아요. 그쵸?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좋지 않았어요. 그쵸? 그렇지만, 3분기 기대감, 요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기업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지수 포인트는 현재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버텨준다고요.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나쁘다? 아니죠. 좋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더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쪽에 강한 상승을 기대합니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린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지켜보셔야 되고, 기관들이 지금 계속 매도 흐름 보이는 거 좀 짜증이 나죠, 사실? 지금 7월 2일부터, 7월 1일부터네요. 7월 들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늘까지 매도세입니다. 언제 멈출까요? 투시는 오늘 1,000억 원 이상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멈추면서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오늘 오전에 사실 입질이 좀 있었어요. 기관들이 좀 들어오다가 다시 들어 나갔던 거거든요. 다시 아마 들어오기 시작한 날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시점부터 기관들이 사는 종목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제가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리는데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인데요. 다들 그냥 딱 눈치채셨죠? 삼성, 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조선주 갖고 나왔고요. 포스코, GS건설, 삼성전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자, 삼성중공업
대박입니다. 현재 6.4% 정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60일선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포인트, 20일선 위에 완벽한 올라가는 포인트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당장의 매수가 해야 되냐? 아니죠.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서 바닥 포인트가 두 번째, 첫 번째 바닥이 생긴 거예요, 7월에. 요 포인트 때 매수가 들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언제 올까요? 뭐 언제가 올 거예요. 좀 기다려보세요.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요. 타이밍은 옵니다. 당장의 매수 포인트 잘 말릴 수는 없지만 요 포인트 기다려보자 말씀드리는 거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요. 엄청나게 좀 많이 올랐잖아요. 6% 이상. 네.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21선 위로에 이제 갇히고 올라갔어요. 그쵸? 요런 그림도 있단 말이에요. 좀 더 확인해봐야 됩니다. 상승 주고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똑같이 조선주들 같이 움직일 거예요. 요 포인트, 요 네모칸 쳐드린 요 포인트. 수급이 들어올 때, 이때 들어올 때 사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테니까 한 달이 되더라도 조금 참아보자라고 의견 드려볼게요. 그렇죠? 나쁜 종목들은 아니에요. 2분기 실적이 근데 너무 안 좋을 수 있어요. 3분기에 대한 그 불안감도 같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종목은요. 포스코입니다. 저는 급등을 합니다. 2.5% 급등을 해요. 급등을 하면 올라갑니다. 갑자기 이게 7월 중순부터 해서 쫙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철강주들 실적이 뭐 나쁘진 않아 보여요. 현대 쪽에서. 그런 포인트 맞춰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장에서 보니까 수량으로 외인 58,000주, 기간 11,000주인데요. 금액으로 좀 살펴보자면요. 외인이 183억, 기관들은 34억 원 정도의 투신과 보험과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최근의 수급은요. 살펴봐드리자면요. 자, 기간이 오늘까지 하면 그 며칠이죠? 5거래일 연속 매수인데 외인이 팔아가다가 다시 외인 매수 잡혀줍니다. 양매수 들어오는 거죠?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 잡히죠? 자, 전고점 포인트가 요 포인트가 잡혔어요.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 자,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이거 꺾이지 않아준다. 내일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더 상승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 있지 않나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건설주 중에서요. GS건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오전에도 이제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GS건설 지금 현재 4% 올라가요. 왜 올라갑니까? 왜 올라가죠?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 잡히고 있잖아요. 그쵸? 네. 요 포인트. 정부가 얼마나 과연 도와줄까요? 자, 그런데 국내 건설주 중에서요. GS건설과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현재 가장 탑픽주로서 상당히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우건설은 좀 밀리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1,300원까지 올라갔고요. GS건설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분 같이 잡혀주다 보고, 또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분양이 그래도 잘 돼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실적 기대감 잡히고서 올라간다는 거죠. 작년보다 좋다는 거. 자, 작년의 흐름 볼게요. 작년 6월, 5월 바닥, 6월 바닥으로 해서 주가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 12월 바닥, 2월 바닥, 6월 바닥입니다. 그쵸? 그쵸? 요 포인트에 맞춘다면은 요런 그림 나오죠. 네. 자, 어디까지 갈까요? 평행하게 맞춰보자면 요거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네요. 네, 요 정도 포인트 나오죠? 자,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어디까지 갈까요? 한 41,000원 정도가 1차적인 한계치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보이죠? 그쵸, 여러분? 잘 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기가요. 올라가나요, 이제?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오늘장에서도 긍정적인 모습과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정말 계속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바뀌진 않았네요. 네,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된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빠졌냐? 그렇지도 않아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삼성전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어제 3% 이상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볼게요. 어제 수급 보니까
외인이 정말 많은 물량 사줬어요. 외인들이 며칠이죠, 이게? 9거래일 연속 매수세고요. 그쵸? 어제까지, 그리고 기간은 이틀 연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까요? 자, 오늘 보니까 외인들 또다시 매수, 기간도 매수, 수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수량으로 보니까요, 외인이 98,000주, 기간이 24,000주까지. 외인 기간 양매수로서 3거래일 연속 양매수가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5포인트에서. 그쵸? 개인만 팔고 나가는 거 이거 뭐죠? 아주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아주 좋아요. 그쵸? 자,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갈까요? 올라갈까요? 많이? 이 바닥 포인트에서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림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쵸? 요 두 번째 포인트. 요때 기억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상담 좀 할게요. 자, 마크로젠 4만원 20% 매도해야 되나요? 4520님. 네. 이거 오전에 해드렸잖아요. 네. 매도하지 마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포인트죠? 외국인 매도 나오면 매도하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잠정치 기간 매도 나오는데요. 오늘장 현재창 열어보자면요. 외인 매도 아니죠? 덫으로 담고 있네요. 기다리세요. 포인트 외인이 매도하고 나갈 때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좀 보겠습니다. 일진머트리얼즈 볼게요. 5496님 일진머트리얼즈 11,500원 보겠습니다. 11,500원이요. 언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의 매수가 부근이네요. 자, 흐름을 보자면 작년부터 그래도 좀 바닥 라인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에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6월이 어찌 보면 큰 쌍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는 그림 포착이 됩니다. 흐름도 21선차 꺾어주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밀렸어요. 수급 좀 볼게요. 자, 오늘 수급에서 현재 외인이 32,000주가량 매도 치고 있고요. 최근의 수급에서도 외인이 꾸준한 매도를 보여주는데 기간이 또 사주냐?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비중 줄이셔야겠습니다. 비중이 지금 잠깐 다시 볼까요? 20%? 비중 절반 줄이세요. 비중 20% 가져갈 종목이 아닙니다. 비중 절반 줄이시고 10%만 해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단계적인 차트 흐름을 살펴보건데 요 포인트 잡히네요. 여기 잡아볼게요. 여기 포인트 얼마입니까? 12,500원까지만 10%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절반 줄여주세요. 반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볼게요. 풍산 문자가 많아요. 풍산입니다. 2009번님. 네. 그리고 가격도 29,000원 보겠습니다. 오늘 사신 거죠? 오늘? 이거 아마 타 방송에서 사인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무슨 T 트레이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아침에 잠깐 봤는데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매수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매수해도 되나? 보시면 바닥 포인트 이렇게 잡히는데 가장 사기 좋은 구간 자체가 언제입니까? 여기 구간, 이 라인이잖아요. 28,500원 아래선 샀어야 되는데 29,000원 높았어요. 오늘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외인 매수 기간 외도 최근 수급 보겠습니다. 최근 수급은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버틸만 하네요. 자, 팔 필요 없어 보여요. 수급을 보건데 가져가 보겠습니다. 대신 좀 기도를 좀 하세요. 박스권 돌파 기도하시고 28,500원 아래 내려왔다가 28,000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좀 지워볼까요?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셨죠? 수급은 아직 괜찮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고요. 올라간다면 3만원까지 충분하게 단계적으로 가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고려하얀 볼게요. 432,000원. 8466님. 43만원이요? 이전에 매수하신 거죠? 그쵸? 좀 몇 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래 기다리셨다가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지금 금값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고란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아연과 니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요. 큰 그림에서 2012년 바닥이었죠? 4월 바닥입니다. 그쵸? 요 그림 나오고요.
평행하게 만들었을 때 지금 어찌 보면 약간 고점 포인트 사실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 구간대에 매수 사인 못 드렸어요. 조정 나와야 된다. 조정 나와야 된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깨지고 내려가면 안 되는 구간 자체가 얼마냐면 자 볼게요. 40만원 정도. 40만원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손절 사인 드리겠습니다. 40만원 깨지면 손절 사인 드릴게요.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어디까지? 매수가 포인트까지 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비중을 줄여보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점이에요. 주의 부탁드릴게요.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가 갑자기 많이 밀려가지고요. 제가 손절가 5만원 잡았는데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그렇죠? 네, 5만원 위에서 잡는 건 아니었나봐요. 제가 약간 욕심을 내봤는데 손절가 터치하긴 했어요. 하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낮추겠습니다. 4만 제가 9천원까지 손절가를 낮출게요. 4만 9천원까지입니다. 4만 9천원을 깨면은 이게 마이너스 5% 정도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 되죠? 그렇죠? 5% 좀 안 되는 구간인데 그때 못 지켜주고 내려간다면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안타깝지만 제 지난주 종목들이 굉장히 안 좋네요. 이번 주 종목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정리하고 아니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홀딩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 더 AS를 좀 해드리자면 뭐 블루콘과 강동지약을 들고 있는데요. 걱정은 없습니다. 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분위기 계속 나오니까 큰 걱정 없이 지켜보시면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한국항공우주 팔지 마세요.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팔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항공우주 파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꼭 들고 가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죄송하지만 종목은 없고요. 내일 상황 보고서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27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64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